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슈강원 정우성입니다. 지속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그 수요가 증가해서 이제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김동식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입니다. 네, 그리고 철원군 귀마농협 장춘집 조합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인과 동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귀마농협 조합장 장춘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민일보 디지털 뉴스 부장 김영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해서 올해 강원도 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역대 최대 10,000명 정도 될 거란 소식도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농민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계절 근로자는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이제 농번기에 발생하는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놓은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를 통해 이제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6개국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계절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하는데 주요 시군 계획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강원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도의 경우는 지난해 이제 6,652명이 입국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해서 9,168명이 이제 16개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데 3월 말부터 현재까지 1,800명 가량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천이나 행성, 평창, 철원 이런 지역에서는 과수 재배나 고랭지 농업 또 시설 원예 농업이 이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도내에서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참여할 정도면 농가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렇습니다. 실정이네요. 예. 그러면 조합장님, 철원은 또 도내 최대 곡창지대면서 대규모 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철원 지역에서의 반응 그리고 참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철원 기마 지역은 5대쌀 주 생산지로 논면적 약 1만 헥타르와 파프리카, 토마토, 시설하우스 300헥타르, 그리고 사과 30헥타르 등 많은 농업 생산 지역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 현장에는 일손 부족 현상으로 영농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국민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농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말로 지역 농산물 생산에 활력을 주어 농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철원 지역에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많고 반응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이시고 올해도 또 역시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철원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김화 농협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철원군은 베트남 동탁선과 MOU 체결로 올해도 800여 명 계절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로 외국인 통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또 성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농협에서는 농협인의
농업 경기 결과를 위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농촌 일손을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농협은 총 24명의 농작업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용 모델은 농가가 직접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건비 및 그런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네. 공공용 계절 근로자 모델은 농협이 임대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농가는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예약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함으로써 유효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 및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네. 또한 통역사를 고용해 근로를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매일 일지를 관리하면서 농가주들에게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농협의 공공용 모델은 우천으로 인한 근로를 하지 못하면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지급되고 수익이 없게 되므로 적자 운행이 발생되는데 경영상 적자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됐는데 철원의 주 농산물 수확 시기 또 그 일소는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기마 지역의 대표 농산물은 철원 오대쌀과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 등이 주 생산 품목으로 이는 철원 기마의 주 농업 수익원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토마토, 파프리카는 여름작기 전국 시장의 70%가 기마 산지입니다. 기마 지역에는 약 2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년 내내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철원하면 오대쌀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다양한 시설 하우스 재배 작목들이 상당히 많군요. 예, 파프리카, 토마토는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필요성이나 관심이 대두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역사회에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대략 2010년 중후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농번기나 수확기 등 계절적 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존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특히 강원도처럼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외국인 인력이 농번기 핵심 노동력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졌던 시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지역사회는 이 계절형 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중요성과 외국인 노동력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지자체나 농가 단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살펴보면은 강원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2022년에 3,949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올해는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9,168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 기자님이 지난해 연속 보도 기획에서 사용했던 표현이 일손 부족 강원으로 기억하고요. 저도 보도 내용을 봤는데 일손 부족 강원의 산업 분포와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강원도의 산업 분포를 보면 대부분 농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쌀이나 배추, 감자, 옥수수 같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작물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원이나 평창, 정선, 홍천, 횡성 등에서 계절 근로자의 수요가 크고요. 특히나 저희가 알다시피 배추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기존에는 농가 단위의 개별 고용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 작업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나 아니면은 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효율성 그리고 뭐 체류, 숙식, 노동 환경 등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단순 농업뿐만이 아니라 축산업이나 아니면 산림작업 등 다른 1차 산업에서도 계절 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기존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보도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지난달 10일 그 최승준 정성 군수가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에서 계절 근로자 외국인 등록 권한을 법무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왜 그런 건의를 하게 됐냐면 현재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은 그 법무부 산하 출입국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그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다들 아시다시피 출입국 사무소가 되게 도심에 있고 농촌에서는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등록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좀 뭐 시간적이나 뭐 물리적인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네. 건의를 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계절 근로자들과 함께 영농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법무부에 가서 등록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그 지자체로 등록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강원도에서 그러면 출입국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소는 몇 군데나 되죠? 현재 출입국 사무소가 춘천, 세 흑천구 군데가 세 군데. 있군요. 네. 9천여 명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올해 강원도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9천여 명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도내 농가 대비 이 정도 규모면 뭐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농가가 직접 고용을 하는 농가형이 있고 이 농가형은 개별 농가가 이제 직접 고용을 해서 모든 그 배정받은 때부터 영농 시기가 끝나는 때까지는 농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공형은 지자체나 또 지역 농협에서 배정을 받아서 입국하면 그 끝나는 기간까지 관리를 하는데 공공형의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면 네. 공공형은 농가가 신청을 할 때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농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선호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연중 생산을 해야 되는 최소한 작기가 5개월 이상 연중으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영농 형태에서는 농가가 직접 고용을 원하고 농가형이 농가형은 그렇고 공공형은 계속 장기간 사용하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파종기나 아니면 수확기 이때 단기적으로 2, 3일 내지 뭐 5, 6일 이렇게 필요할 때는 공공형을 선호하게 됩니다. 농가의 특성마다 또 선호하는 유형도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농가의 지역에 따라서 농가형이 이제 장점인 지역이 있고 또 공공형이 장점인 지역이 있고 그건 네.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 이제 16개 시군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지만 지금 13개 지역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철원의 기마농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네.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내용을 보면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또 언어 소통 도우미를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그 과정을 농협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철원 기마농협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 농협 가운데 가장 또 우수 사례로 과장님이 짚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우수 사례가 꼽히게 된 경우인지 조합팀은 예. 어떻게 저희 지역은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양진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22년도에 기숙사를 건립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12호실 24명을 이제 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 2개 또 이제 세탁실 또 탈의실 등 여러 가지를 구색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편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저희가 이제 통역사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일 갔다 오면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통역을 하고 농가한테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관리자도 뭐 저희 지도과장을 비롯한 센터장 해가지고 총 4명이 이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네. 외국인이라든가 농가들이 불편이 전혀 없게 만족도가 높게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서 아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평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마농협에서 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오전에는 이제 날씨가 맑아가지고 이제 우리 근로자들을 사과 농장으로 한 6명을 보냈습니다. 사과요? 네, 사과 농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지. 근데 그래도 농가는 그 인원에 대한 하루치 인건비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지급해야죠. 그럼 농가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온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또 센터장님이 또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 비닐하우스 농가들한테 미리 저희가 또 그런 걸 또 사실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해서 하우스 농가로 보냈더니 그 조합원님께서 고맙다고 네. 저녁 때 또 삼겹살 몇 근을 끊어다가 외국인들 먹으라고 이렇게 제공한 것도 이렇게 에피소드로 남아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협에서는 수시로 오늘 막 혹시 이제 뭐를 대비해 위해서 파프리카 예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비가 와서 못 나갈 때는 바로 당겨서 하우스 농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약품 지원과 또 우리 농협의 고향주부, 농가주부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 옷이 좀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옷들을 모아서 외국인들한테 또 작업복으로 나눠주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이라든가 기념일 같을 때 또 이제 음식 봉사를 또 해줘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은 저희 진짜 철원에서 또 우리 기마에서는 가족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상호 협조하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농가형보다 그런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수가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세우신 목표라도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형보다는 공공형 근로자 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형은 이제 불필요한 기간에도 인건비를 부담해서 줘야 되지만 네. 우리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우리 농협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또 그다음에 우천시 그럴 때도 농협에서 이제 쓰고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30% 정도는 우리 농협 우리 이제 RPC라든가 APC 그런 사업장에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용으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농가는 농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많은 이득이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 인원을 저도 더 이제 우리 24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 50명까지 이렇게 늘려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타농협처럼 펜션이라든가 여관을 임대해서 이제 쓸 경우에 그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네.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농가의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증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지자체 농협이라든가 그런 기술사 건립에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 네. 이제 뭐 국유지라든가 뭐 군지 또 농협에서 가주 사용하고 있는 안 쓰는 건물 그런 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국인을 좀 더 많이 공공용을 좀 확보하겠다 그러면 확보하면은 농가들한테는 농가 수익에 이거만한 사업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주거 환경 개선 부분에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협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어떤 뭐 비용적인 부담도 감수하면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서 일단 농촌에 일손이 없다는 거죠. 네.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 공공형 계절구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가 되면 농촌은 활력이 넘칠 것이고 우리 농업민들은 농업 경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위험 감소로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생활함이 있어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리거나 그런 뭐 천재지변으로 해서 일을 못할 때 유효인력이라고 그러죠. 그 인력들을 어떻게 농협에서 이용하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우리 이제 자체 내 AP 선별장 그런 데서 좀 이용하는 걸 좀 많은 활용을 해서 유효력을 최소화해서 농협의 적자가 날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러면 김 기자님, 실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부분이나 요구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나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사실 뭐 농가형인지 뭐 공공형인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합리적인 임금과 뭐 임금 체불 방지를 가장 원하고요. 특히나 또 계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날짜 등의 준수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숙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쾌적한 환경에서 어쨌든 더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그 숙소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근데 숙식비 같은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그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뭐 농가형이든 공공형 계절 근로자든 정당한 임금을 받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운영 자체는 각 시군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강원도의 역할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의 공공 계절 근로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역할 자체가 네.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관리 입국부터 그 송출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고 감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도가 이제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하고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MOU를 할 당시에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해준다거나 언어 소통을 같이 통역을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이제 다년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정착이 된 시군은 자체적으로 외국 지자체랑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신규로 참여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역할이 아무래도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필리핀의 일부 계절 근로자 입국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걸 봤어요. 도에서 이 내용 파악하셨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중재하게 될까요? 먼저 지난해 사례를 보면 네. 필리핀이 이제 전면 중단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필리핀 그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뭐 이런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성실 근로자 제도를 통해서 일단은 성실 근로자부터 입국을 시키고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는 금방 해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영농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뭐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거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만 지금 지연이 되는 거지 네. 전체가 중단이나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네. 지연되는 해당 시군에서는 타국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그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혐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이 일반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신경 쓰일 부분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형 계절 근로자는 이제 인하인 비자로 3년 근무하고 2달 나갔다가 다시 와서 2년을 더 근무하는 5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네. 이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5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우리가 인원을 쓰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정 근로자보다는 이 계절 근로자를 많이 선호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대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김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뭐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 오셨는데 특징이나 뭐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나본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지역에서 일하는 A 씨 정도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국내에서 분명히 내 얘긴지 다 알 거라고 그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렸고요. 네. 그래서 이에 저희 강원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를 이름과 나이 없이 보도했습니다. 혹시나 그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공감은 했지만 저희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 몸이 아파도 고용주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얘 아프다고 말하면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또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억지로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고단함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그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그 어려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네. 앞서 여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 농가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작업 지시나 아니면 뭐 안전 수칙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생활 같은 경우인데요. 단기간 체류라고 해도 숙소가 좀 비좁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숙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어려움을 토로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뭐 정말 극소수의 일부 농가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만 뭐 근로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보다 더 긴 시간 근로를 시킨다거나 그러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언어 소통의 문제, 뭐 주거의 문제, 임금체불, 노동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런 점들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절 근로자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우리 농어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법이나 아니면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등록 같은 행정 처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입국 관리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쨌든 시간적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또 결혼 이민자의 해외 거주 친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결혼 이주자 초청 같은 연관된 제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공공형이나 농가형 계절 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그 유사 제도가 있고 연계 모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 결혼 이민자 무국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는데 1인당 10명까지 10명까지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고요. 네. 미리 한국에 와서 그 정착을 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와도 언어 소통이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더 그 현지 정착을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일부 시군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초청을 하다 보니까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이탈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네. 일반 입국자보다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은 네. 굉장히 이제 이탈률이 적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 이제 확대가 돼도 무단 이탈이나 미등록 체류, 브로커 개입 이런 문제들이 네. 항상 이제 그 병행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체계 없이 들어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농가나 지자체나 모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네.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법적 제도 안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어떻게 좀 더 완벽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가가 더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그 조합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나 또 임금 문제, 또 열악한 거주 여건 이런 점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나 농촌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 아니면 뭐 최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과거 공공형이 없을 때는 아까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불법 외국인이 갑 아닌 갑이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때는 외국인이 이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3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많은 농사를 짓는 저희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 이제 봉급을 많이 주는 농가로 이동을 해야 얘네가 밤에 도망을 갑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나갔는데 농가는 갑자기 일할 애가 없으니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확을 못해서 진짜 제초제까지 뿌려서 작물을 죽이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농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계절 근로자 및 공공용 근로자가 많이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저희가 또 주말에는 또 철원군 지자체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외국인을 데리고 우리 철원의 주상절리길, 그다음에 이제 생창늪, 그다음에 이제 은하수교, 횃불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이렇게 또 저희가 관광을 시켜줘요, 주말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직원아, 우린 어차피 저희 계약직이니까 직원이잖아요. 농협 그렇죠. 직원이다 보니까 복지에 많은 향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조합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파트너 그런 인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지역민들, 각 농가나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지역에 절여들면서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김 기자님,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 도민일보에서 연속기획한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걸 보도하셨잖아요. 지역사회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알린 계기가 됐는데 이거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계속 뭐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계속 혼용했었는데요. 네. 우선 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 불법 체류라고 불리는 외국인은 현재 4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인데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미등록 상태인 이들에 대한 관련 행정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부가 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통계는 그 등록 외국인이었거나 거소신고 외국인, 장기 그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 중에서 그들이 체류 기간을 경과했는데도 다시 뭐 갱신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을 다 불법 체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북도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유럽처럼 국경을 넘어서 뭐 불법 체류 이렇게 올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라는 말보다는 외국인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불법 체류라는 단어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미등록 외국인 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는 별개로 조금 더 중립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용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저희 회사는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에서도 뭐 UN 같은 경우에서도 불법이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혹은 문서 미비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계절 근로자하고 미등록 외국인의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먼저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분들, 그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들 중에서 59%가 비자갱신을 뭐 자이든 타이든 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서 입국했다가 뭐 3년 이 지나서 제대로 비자갱신을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네. 이들은 뭐 일부러 뭐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장을 뭐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농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실제 농촌에 가서 살펴보니까 출입국 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혹은 아니면 뭐 사업주나 아니면 그 본인의 좀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 비자갱신을 놓치면서 그 미등록 외국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뭐 일을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관리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잘 관리가 되겠지만 뭐 그냥 나쁜 밥을 먹고 농장을 이탈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에서 그 운영되고 있었던 계절 근로자의 13% 가량이 무단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이 대부분 뭐 더 나은 임금이나 아니면 뭐 근로 조건을 찾아간 것으로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취재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신지요? 아, 네. 최근이었죠. 지난 1일 그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는 그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 내용은 뭐 표준 근로 계약서를 도입하자거나 아니면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권익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 자녀도 미등록 상태가 되는데요. 그 부모가 특정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은 함께 거주하는 자녀 또한 뭐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이 그냥 한국에 그냥 무명의처럼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에게 그동안 임시 체류 자격을 줬어요. 근데 그 제도가 지난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가까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미등록 아동들도 당분간은 뭐 이렇게 학교나 이런 시설에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뻤던 일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주민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제도 상설화까지는 아직 조금 요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4월 1일에 발의된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이 상당히 반가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김 기자님이 취재하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인식 어떻든가요? 저희가 그 양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었어요. 양구 농가를 가장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그 농장주께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마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그냥 이거 그냥 폐업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농사 짓는 이제 그 농가에 뭐 10명의 노동 그 근로자가 있으면 7, 8명은 다 외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힘든 일을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다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국인 근로자가 좋다라고 하시는 농장주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계속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 외국인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문제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 강릉의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강릉 같은 경우는 그 선원 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또 불법 체류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건설 현장 이런 게 대해도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좀 소수일 때는 그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실 주민들이 거부감이 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점 많아지고 자꾸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그 강릉 그 옛날 터미널 주변에 그들의 뭐 타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뭐 외국인 뭐 카자흐스탄 음식점, 뭐 러시아 음식점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뭐 음식 맛도 보고 문화도 접하고 또 더 그거 넘어서 그 강릉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그 뭐 공부하시고 뭐 교육받고 이러시는 러시아 분들에게 오히려 뭐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일반인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변한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사례 또 도에서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올해 3월에 입국해서 8개월간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손을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주합장님, 이 제도 수행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 관심 당부할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성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고, 네. 그다음에 농작업 근로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다치지 않도록 농가들의 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까 우리 김 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나인 비자 같은 경우는 3년 있다가 또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출입국 관리법 그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서 네. 농가들이 좀 편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철원이면서 의정부 근로 저희는 나가다 보니까는 그 농가들이 바쁜 철에 외국인 또 들어온 날짜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날짜마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시골에 쓰고 있는 거는 지자체에 그런 부서를 좀 위탁을 받아가지고 철원군 자체에서 좀 간소하게 좀 할 수 있는 하루 일을 못 하거든요. 거기 농가가 주인이 데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특히 또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현장까지 우리 김한농협까지 이제 관광버스로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럼 저희가 농가를 배정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다른 약간 일반형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인가 거기까지 가서 그 농가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농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택시를 그냥 돈 주고선 가서 데려다 주게 그런 방법을 취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법 관리법이 빨리 좀 간소화돼서 네. 농가들이 좀 원활한 그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이 또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의업 발생이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 환경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야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 네. 또한 행정적으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협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농촌은 이제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지역 또 소멸 위기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억제해서 농촌의 활력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좀 개발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내시면 네. 좀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 보도 이후의 반응이나 향후 근로자 인권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강조 좀 해주시죠. 네. 계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인구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 강원도의 주요한 인구 유입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네. 그러나 먼저 자신의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냥 외국인을 일꾼, 노동력,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발딛고 생존하는 같이 생활하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냥 다 같이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으로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김 과장님도 끝으로 도 차원에서 향후 어떤 지원을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조합장님과 그 기자님께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일을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처음 도입이 57명이 돼서 네. 계속 하다가 2018년부터 정식으로 근로편역이나 숙소 지원 사업들을 이제 계속 연결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19년부터 코로나 발생하던 그 해에는 계절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산업 근로자로 다 이제 이탈을 하는 바람에 그때가 이탈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도입이 되면서 이탈률이 현저하게 줄어서 1%대 이제 미만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의 역할은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제 최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인권 탄압 문제, 임금 체불 문제,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도에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이제 중요성을 계속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할 때는 확대하고 농가형도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인권 보호나 임금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각별히 더 신경 쓰고 네. 특별히 이제 표준 근로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표준 근로는.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네.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보험 지원이나 각종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저희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김동식 과장, 그리고 철원군 기반농협 장춘집 조합장, 강원도민일보 디지털 뉴스부장 김영희 기자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소를 위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존중과 배려를 한다면 우리가 더 큰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